무신을축 을미경진. 자, 이 여명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일단 뭐 지지가 저렇게 그쵸? 진술충미 세 개로 깔려 있으니까 팔자소관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바로 눈치챘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여관식에 대한 문제인데, 이분은 보니까 관은 저 뒤에 양쪽으로 하나씩 들어와 있고 이렇게 고에 들어와 있고, 관은 일단은 금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식이라고 하는 것은 환대 무식이에요. 물론 이 미토 속에다가 이렇게 넣어놔가지고 일단 여러분 무식한 사주들은 조금 3M 그 삼무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죠? 약간 무뚝뚝하고 무덤덤하고 무감각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뭐 어찌되었건 간에 이 사람의 사주를 우리가 관을 먼저 보니까 이 관은 처음에 무신의 그 다음에 경진의 그 다음에 이렇게 축 속에 이렇게 고를 넣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일단 결혼으로 본다면은 이 사람이 지금 16년 이렇게 병신년에 이렇게 지금 막 뭔가를 물어봤어요. 물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병신월입니다만은 2, 3일 전 얘기니까 을미에 이렇게 저 월에 이렇게 병신년에 들어와서 이걸 저 물으러 왔다고 한다면, 일단 이 사람은 금년에는 식상의 운으로서, 그리고 관의 운이니까 아마 식관의 문제 때문이다 여기 왔을 거예요. 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처해져 있는 상황을 우리가 쭉 분석해 보니까 관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것은 양쪽에 그다음 고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결혼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약간 조혼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쵸? 그런데 이 사람 결혼은 근본적으로 이 곳 속에 넣어놓은 관을 떨쳐서 나가는, 다시 얘기해서 38살을 넘겨서 결혼하지 않으면은 평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좀 늦게 하면은 그나마 반듯하게 좀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 사람이 38세 전에 결혼했다고 한다면 아마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한번 좀 보시고, 두 번째 식이에요. 식이 일단 무식이 때, 이 무식한 사주가 유식이 금년에 딱 돼버리네 이렇게, 그렇죠? 금년에 유식이 돼요. 무식한 사람이 유식을 보면 어떤 일이든 다 반드시 벌리려고 하는 해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렇게 식상이 관을 치고 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는 직접 남편의 경우를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자기가 놓은 직업의 이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남편과 직업에 대한 상당히 많은 지금 아마 고민 또는 갈등을 겪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네요. 자, 그런데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육친으로 본다면은 일단은 자식의 동태인데, 자식이 보니까 이 속에 보니까 정화로 들어와 있네. 을미 양의 정미 관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대개 이렇게 을미에 놓여 있는 이 정화의 양의 관대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대개 자식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현달하더라. 자식이 출세해요. 그래서 자식 덕을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부모가 당연히 양해야 되는 건데 관을 깔고선 양하기 때문에 을미의 자식들은 대체적으로 그래서 자식 걱정은 전혀 없는 그런 어머니일 거예요. 단지 여기서 보셨듯이 이제 관에 대한 문제가 엄청 좀 심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눈치를 바로 채셨을 거야. 지금부터 이 사주팔자는 보니까 목, 화, 토, 금, 수 중에서 관, 그 다음에 비,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재,
이거밖에 없죠?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너무 많아. 무엇이 너무 많아요? 죄다 신약이죠. 자, 그래요. 우리가 여명에서 죄다 신약을 보시면 여러분 봐도 떠올려야 되는 게 뭐였어요? 죄다 신약하면은 아주 이거 비법이라 그러면 뭐하고 사주팔자 분석의 핵심 기법 중에 하나예요. 자, 죄다 신약은 죄의 나의 입장에선 죄가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 그렇죠? 죄가 굉장히 많아. 죄가 많아서 신약해졌어. 그러면 첫 번째 육신으로서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심오예요. 그렇죠? 심오의 파워가 어떻다는 거예요? 대단하더라. 심오가. 그러면 반드시 심오의 파워가 세다고 하는 것은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금이잖아. 그렇죠? 금의 영향력은 어때요? 이게 전부 다 토생금, 투생금이네. 그렇죠? 자식, 금. 나한테는 관성이 됩니다만 관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마마 보이야. 그렇죠? 전부 다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토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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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생금 먹고서 이 관의 형제들이 한마디로 전부 다 마마 보이로 들어와 있더라. 바로 여러분이 여기 주안점을 두셔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은 죄다 신약으로서 여명의 입장에서 결혼을 했지만 신을 낳네? 원숭이를. 강해요, 약해요? 강하죠? 왜? 금의 영역들은 어디의 영역이에요? 코의 영역들이잖아. 코는 뭐예요? 섹슈얼 심볼이죠. 섹스 심볼이잖아. 눈, 혀, 입, 코, 귀에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유금이라고 보자고요. 닭. 닭이나 신금이나 똑같은 금이잖아요. 그 우리가 처갓집가 뭐 잡아줍니까? 닭 잡아주죠? 왜? 닭을 먹고 닭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코에 기름이 반질반질 하라는 얘기라고. 이 코가 뭐예요? 섹스 심볼이잖아.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닭 잡아주는 거예요. 12가지 동물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먹고 싶은 게 여러분. 난 용 좀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가 닭 잡아주는 이유가 소 대신 소 잡아야지 왜 닭을 잡아? 싼 라는 이런 여기가 코기 때문에 그래. 코. 그래서 일단 여기다 이렇게 나왔으면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렇죠? 남자 입장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왜? 조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게 이제 여명들 입장에서 을미쯤 되면은 그러면 이분하고 이런 얘기를 안 했을까요? 내가? 하죠. 부부관계 얘기를 하죠. 그대로 해, 그대로. 남자는 신을 낳았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밝힌다고. 근데 여기는 어때? 조에서 안 돼. 그냥 한마디로 싫은 거야. 여기가 모든 게 다. 이런 사주팔자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어떠한 사람의 부부 중에서 하나의 이 사주팔자를 우리가 놓고 봤는데,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상대가 되는 남편이 있죠. 뭐 그렇죠? 남편의 사주팔자를 우리 한번 좀 보시자고요. 자, 남편의 사주팔자를 보면은 어떤 사주팔자는 이렇게 돼 있네요. 남편은 갑진해, 갑술해. 그 다음에 정미해. 그 다음에 병오해. 갑진갑술 정미 병오예요. 이 사주는 어떤 사주예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무슨 사주라 그랬죠? 2호선 사주, 순환 사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잘 흐르죠. 이렇게 목생화 화생토 여기까지 왔네요. 사주팔자 예쁜 거예요. 좋은 사주예요. 물론 수기가 막혀서 대단히 ADHD스러운 사주예요. 전부 다 봐요. 목생화 화생토야. 여기도 화, 여기도 화잖아요. 화, 인성. 어떤 사주예요? 너무너무 신강한 사주라고. 그런데 이 남명 입장에서는 이제 어디를 본다고요? 우리가 제일 먼저 남재환을 본단 말이에요. 재를 어디다가? 고에다가. 이 무제사주잖아. 무제사주. 무제사주인데 단지 원곡무제예요. 원곡무제. 어떻다는 얘기 있어요. 원곡무제는 돈을 내가 쥐고선 주지를 않아. 부인한테. 고에다 깔았잖아요. 그럼 이 남편은 어떤 남편이에요? 내가 돈을 벌으면은 여보 줄 것 같아요? 안 줘. 요만큼 띄어서 이렇게 주는 거야. 요거 다 알았어.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벌으면은 한 50만 원 주고서 이거 갖다 살아 이럴 거라고. 어떻게 살아야 돼 여자가? 일해야죠. 스킬이 작은 거에 따져보면 이 고에다 재를 깔면은. 그럼 이 사람이 무제사주라고 한다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업은 금불이야. 이건 안 돼. 근데 이 사람은 인성으로 신강해져서 화생토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럼 구조가 임비식 구조예요. 임비식 구조는 뭐예요? 내가 받은 만큼 베푸는 거죠. 대표적인 직장이야. 직장인. 그러니까 인성으로다가 내가 강해져서 이렇게 식상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네요. 이 식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식이 굉장히 강하지요. 그쵸? 불바다의 식이지만 대단히 강해. 그럼 여러분 관이 없이 식상만 나와 있는 걸 뭐라 그랬어요? 이 식상, 관이 없이 식상이 나와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했죠? 응? 상관? 그래요. 상관 상진이야. 상관이 정관을 해치지 못해. 그래서 그냥 상관이 그냥 지 힘의 부딪혀서 지 힘으로 그냥 쫙 나가는 거야. 그냥 관리시켜. 대단히 성공한다니까요. 그럼 상관상진은 성공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런 사주들은 내가 원금 무제기 때문에 사업은 안 하지만 직장 생활로서 뭐 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직장에 임비식 당연히 큰 조직체죠. 그렇죠? 그래서 록을 먹어야 되겠구나. 뭐야 공직자지. 큰 기관에서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면 예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재의 동태는 보니까 금이 없어 무제야. 근데 여기다 숨겨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 재를 고에다 숨겨놓은 사람들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있잖아요. 그걸 재고기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를 고에다 숨겨놓은 특성은 뭐예요? 돈을 써요 안 써요? 안 써. 이렇게 더운데도 에어컨을 못 쓰는데 틀어본 적이 없대. 돈이 굉장히 많아요. 부모 돈이. 이 사람은 이 부모 자체가 뭐예요? 갑진의 갑술이잖아. 부모가
갑진, 갑술에 전부 다 재고를 놨죠. 아, 부자야 이 사람들은 부모가. 그리고 인석으로 받아가지고 내가 심각해져서 내가 토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성지할 사람이야. 공직자면서도 많은 돈을 가져가죠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전부 다 이 속이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지들끼리 충해가지고 그렇죠. 대단하잖아요. 여기 신금과 여기 이미 병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막 돌고 돌죠.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부자마자 여러분 돈이 많다고만 아시면 돼 그냥. 근데 너무 쪼잔한 거야. 고에다가 죄를 깔아놔가지고 그 다음에 무죄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니까 돈을 일하는 그 다음에 삼식이고. 응? 이거 어떻게 해줬냐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사주팔자로구나. 근데 식상이 태가에서 관을 받다고 한다면 조사주는 끝나겠죠. 공직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상관 상진으로 들어오는 사주팔자에 우리가 재고를 놓고 있는데 이 사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신강사주더라. 신강인데 전부 불이야. 불바다야. 그러니까 정미, 병오 그러면은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병오라든가 그 다음에 정사라든가 그 다음에 무오화토동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기사 이 자체가 화토의 양인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양인. 그리고 나머지 또 임자라든가 개해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수의 양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정미병오가 못지않지 여기요. 양인이에요. 양인. 그냥 양인의 기운을 그대로 갖고 있어. 도무지 지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무관이면서 무관이야. 무관인데 그 관을 어디다 숨겨놨어요? 하나를 억지로 숨겨놨잖아. 억지로 고에다가 숨겨놨어요. 그렇죠? 관을 고에다 숨겨놓으면 어떤 형상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특징? 복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밖에서 보는 것과 틀리게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형무소 담장이를 걷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이 사람은 공직자, 상관상진의 공직자기 때문에 밖에서는 그러질 않아. 근데 집에 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뀌어, 성격이. 어떻게 바뀐다고? 양인스러워져 버려. 양인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ADHD야. 이게 뭐예요? 주의력 결핍증이야.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 유발이야. 증후군이라고. 하나 더 나가면 뭐예요? 조현병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현병은 기타나 현악기를 잘 고르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병. 여기 실사자가 들어온다면 조현병. 그래서 대단히 성격이 어때요? 불바다잖아. 일점 수기가 없이 급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타인은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공직자로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직을 뽑을 땐 진짜 잘못 뽑은 거예요. 팔자가 상관상제니까 공직이 된다 하지만 공직자로서의 우리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나오질 않아요. 그 다음에 최소한도 부인한테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달달달달 볶는다는 거야. 안타까운 형사인데. 그런데도 이 사람은 자기 혼자 사주팔자의 형태로 보면은 멋있는 사주예요. 지하철 2호선 사주로서 멋있는 사주라고. 그래서 무관이면은
이 사람에게는 자식은 어떻다는 얘기가 육체로 자식의 육체는 일찍 우리가 원처 학문으로 보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데리고 있으면 안 돼. 빨리 보내는 게 최고예요. 근데 볼까요? 나의 재성이 제가 무죄인데 제가 고에 들어와 있네. 1은 부칠이고 2는 천인데 당연히 사무 사회적으로 돈이에요. 그렇죠? 뭐 돈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물어볼 것도 없어. 돈은 많지만 아주 좀스럽게 이럴 데 없겠죠. 근데 이 처에 대해서 대단히 철을 고에다 넣어놨으니까 얼마나 철을 가지고 아마 앵벌이 수단점적이겠죠. 그런데 아버지 부친의 양태는 보니까 이 신금이 정술이 뭘로 들어와 있나요? 정술이 양으로 들어와 있죠. 신술은 관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에요? 이미 관의 양을 낳았다는 것은 제의 관의 양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돈에 대한 관념은 강하지만 이 사람은 부모로부터 이미 뭘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양에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상속을 받았다는 거라고. 그럼 이 사람도 을미야 양이잖아요. 부모로부터 받아야 돼. 받는데 이 사람은 죄를 다스리지를 못해. 전부 다 누구예요? 아버지 죄가 아니라 누구 죄예요? 전부 다 시모재산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람이 부모님 재산을 상속을 다 받더라. 받아가지고 있는데 모치는 지금 나를 콩나라 판나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을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자. 팔을 가지고 동그라미 치자. 이렇게. 이 사람은 나기도 하지만은 형제 자매이기도 하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시어머니 등살, 남편의 쪼잡스러움, 그 다음에 형제 자매의 어떤 그런 타치 살 수 있어요? 힘들어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금년에 이혼할까요? 직장을 바꿀까요? 일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할까요? 안타까운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금년에 2016, 17이 되면 병신, 그 다음에 내년이 정유잖아. 내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공망을 한번 볼까요? 이 사람 공망이 어디에 들어와 있는지? 정민은 공망이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병오잖아. 그렇죠? 인오술이잖아. 여기 들어와 있네? 인성. 그렇죠? 인성이 공망이에요. 인성 공망인 사람은 공부에 관한 한 대단히 관심이 많아. 그런데 지지 인묘 지지 순중공망 없는데 오행공망으로 보니까 천간이 뭐예요? 정인이 공망이잖아. 그렇죠? 같은 인성 중에서도 편인이 공망인 사람은 학문 구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단히 향학심이 강해. 향학열이. 근데 정인이 공망의 경우는 어떻다 그랬어요? 이거는 만심에 불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심불손은 이런 한문을 써. 만심불손. 만심불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만심이 강하고 겸양스럽지 않다는 뜻이에요. 불손하다 이런 뜻이야. 만심은 뭐가 만심이에요 여러분? 자만심인데 이런 얘기야. 콩나물이
지가 키가 크다고 콩나무로 착각하는 거야. 콩나무로 착각하는 거야. 두화 장천고 환시계소체 중국 속담에. 이런 만신불손을 우리가 정인이 공망이다 이렇게. 그러면 나는 ADHD가 이럴 정도로다가 양인의 기운이 대단히 강한데 거기다가 정인이 공망이면 어때요? 나의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 한마디로 재미있어요 없어요? 죽겠지. 그런데 정리, 무호, 병자 이 특징 색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너무 좋아해. 호색한다 그랬어. 기억나시죠? 여기 매일 해야 돼. 매일. 왜? 이건 뭐 같은 사주예요? 뭐 같은 사주냐고. 이거는 습사주의 조사주예요. 조 같은 사주잖아. 그렇죠? 조 같은 사주는 뭐예요? 아니 남자 그대의 사주라고. 여긴 스리여야 되잖아. 근데 이게 무슨 사주? 여기도 조잖아. 코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여기는 무조건 들이대는데 여기는 노.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다 안 맞아. 육질로도 안 맞고 몸도 안 맞고 다 안 맞아 죽겠는 거야. 이걸 불행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도 코드가 잘 맞으면은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도 되면 이거 못 살아요. 어떻게 살까 나는.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특히 여명이나 남명이나 이렇게 정미 이 무호되잖아요. 정력이 전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정력이 전륜하다 이러면 정력이 너무 좋아서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 남자 한 여자로서 만족이 안 돼. 그래서 여명 같으면 되게 뭐예요? 과부예요. 정미 무호들 과부야 과부. 한 남자로 만족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도 무호일 줄은 어떻다 그랬죠? 무오라든가 남자에 있어서 경오는 어떻다 그랬어요? 여기는 산이고 여기는 그 산이 이렇게 있지만 돌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화가 뚝 뽑혀 나오잖아. 뚝 뽑아 나오고 뚝 뽑아 나오잖아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부 다 용암이 뭐예요? 한마디로 정자야. 정자. 남자의 정액. 이 정액이 넘쳐서 흐르기 때문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유행위를 많이 해. 어른 돼서도 어떻다고요? 색을 한 여자로 만족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자유행위를 많이 하면은 이 남자는 조에서 맞는데 이 조의 근을 우리가 정이라 그래. 정. 이 정을 어떻게 쏟아본 거예요? 다 정력을 쏟아붓죠. 그럼 뭐가 들어온 줄 알죠? 그 다음에 당뇨가 들어와요. 그래서 무호 경우들이 특히 무호일주들이 당뇨가 많아. 그래서 여러분 당뇨는 진짜예요. 당뇨는 이 자유행위를 많이 하잖아요. 영향 받아요. 이 정을 관리해야 돼. 당뇨를 조심하시려면. 너무 난잡하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일지에 요 오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이 말이잖아. 그렇죠. 이분들 특히 좋아해요. 물론 이 반대에 놓여있는 자수가 들어가도 좋아해요.
그렇답니다. 근데 특히 여기 오화 같은 경우, 그래서 어찌되었건 이 오화를 놓고선 무오나 경오일주쯤 되면은 정을 소중히 닦말, 이걸 또 우리가 수라고 얘기를 해. 정수. 정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골수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수. 골수 이렇죠. 정수. 이게 정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지려면 우리 이 정액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정액을 잘못 쓰면 외상이 된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주를 보니까 이 사주는 1300원에서 1300원에서 진사라망에 걸려 있어. 이때 자 여러분, 라망이라는 거는 뭘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었어. 그쵸? 이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관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식이 들어오면은 오지랖 벌지 말라는 거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 알기를 어떻게 알아야 돼요? 돌보기 여기에 식이 들어오면 오지랖 벌지, 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그냥 공부하라는 뜻이에요. 조용히. 관이 들어오면 뭐예요? 반드시 싸워. 관제가 들어와. 그래서 이거 하면서 잘 있으란 얘기라고요. 근데 제가 들어왔네 벌써. 그랬으면 이 사람은 뭐예요? 무자가 처음에는 좋은 듯하지만은 반드시 나쁜 쪽으로 흐르겠구나 벌써 알 수 있어. 그래서 돈보기를 돌처럼 보고 간다면은 전혀 문제 없는 사주지만은 그렇지 않다가는 문제가 대단히 크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돼 있어요? 요 보면은 이제 요거 그래봐야 한 5세 정도까지가 관으로 이렇게 싹 들어와야 돼.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보니까 나의 어떤 힘으로다가 쭉 가는 그런 사주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는 아주 전형적으로 상관상진의 사주로 쭉 가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 들어와서 진사로 재를 보고 간다고 하는 것은 없는 사주에 무자가 들어오면 반드시 처음은 좋아지는 터나 요 문제에 의해서 나빠지더라.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보통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지금 신강해요, 신약해요? 이렇게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돌아간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사주 자체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청기해. 그리고 이 자체가 전부 다 뭐예요? 여기도 목고고 이건 화고지만은 이 자체가 뭐예요? 아주 신강하잖아요. 너무너무 신강해. 신강해서 이런 사주들은 이 신강명 사주의 사주가 청기하면서 요때 돈은 만질 수는 있어요. 돈은 만져. 근데 돈을 만지는 것이 라망으로 놓여 있으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결국은 상관상진의 사주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져버려요. 상관상진이 깨진다고. 상관이 재를 향해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관을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대체적으로 옷 보세요. 그게 뻗는 게 어떠냐면, 대개 2018년도에 예를 들면 무진이 들어와요. 그렇죠? 무진이 들어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해가 이렇게 들어와. 관을 딱 보죠. 이렇게. 그쵸? 관을 보면 여지없이 상관이 와서 쳐버려. 이걸 상관 상진이 안 되고 상관 견관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요때 오지라고 그래서 일단 어쨌든 그만둬. 요때까지 다 그만둬. 라망이 다 걸려가지고. 무진이 아니라 무술이네요. 무술기해.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주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겸손해야 돼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전부 온통 가진 돈은 전부 다 어디다 감춰놨어요? 이 속에 다 감춰놓은 거예요. 와이프한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가 벌어서 네가 써. 그 돈은 다 감춰놓은 사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관이 없다. 내가 무관이다. 자, 무관은 공직자가 못 되거나 직업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진 않죠. 무관의 상관식신이 잘 발달되면은 상관상진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건 대단히 출세하는 거예요. 공직자로서는. 근데 내가 무관이어서 식상이 아름답지 않게 놓여 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식상이 이렇게 보시자고요. 이게 지하철 2호선 사주로 안 되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있다 보자고. 어떻게 될까요? 다 깨져요. 아주 멋있게 돼 있죠, 저 사주가. 그쵸? 그래서 상관상진을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상관이 많아도 너무 많은데 상관상진이 안 되고 아름답게 청기하지 않다. 청기하지 않다. 즉 불균형 사주다 라고 한다면 직주의 이동이 너무너무 많아. 직업이 100개. 너무 아름답게 돼 있잖아요, 지금 상관상진이. 직업이 100개인 사주. 그렇죠? 그래서 무관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아름답게 가더라.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상관의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관이 들어오는 운에 대체적으로 그만둘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12, 13년이 임진, 개, 사 이렇게 들어오네.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사람들은 2012년도는 정임 한목이 들어오죠. 뿌리가 없이 정임 한목이 들어오죠. 그렇죠? 그럼 인성이 어떻다고요? 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합한 오행이 그렇죠.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성이 회두생으로 들어와서 오히려 좋은 누군가의 쉽게 말해서 스카웃이라기보다는 승진 승급이 들어왔거나. 근데 요 개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개수는 천간에서 아마 충을 들이게 되면은 아마 그 애는 상당히 아마 좀 복잡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다가. 왜? 상관이 상진했기 때문에. 그리고 라망을 놓고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요거만 잘 없었다고 한다면은 이런 사람들은 요 해는 상당히 어려웠을 거죠. 요 해는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요 해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아마 상관이 아마 이렇게. 근데 이것도 이제 편관이니까 편관으로 들어와 있을 때는 이럴 때는 거꾸로 우리가 식상이 제사를 해버리죠. 그쵸? 괜찮아요. 이럴 때도. 사주팔자가 워낙 이 사람은 참 좋은 사주팔자예요. 그래서 자체가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이제 식상의 덩어리가 이렇게 진사의 어떤 측면에 들어와서 없는 금을 재성을 보게 되면은 반드시 선길 후 흉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리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궁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쭉 훑어보니까 이 사람이 전화를 쭉 긋지만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팔자 소관이고, 이렇게 돈이 많아도 뭐 할 거예요? 전부 다 신의, 그 다음에 전부 다 그 다음에 이제 시모, 남편, 그 속에서 꼼짝 못하는 사주팔자, 한마디로 불행한 사주팔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혼을 할까요? 아니면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을미를 났으니까 진미 축을 났으니까 어떤 공부예요? 활인 종교 심리를 하라고. 예스.
이렇게 됐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두 사람의 부부를 들어봤습니다만